경기 불황의 여파가 식당가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관공서 주변 음식점들은 한산한 반면 회사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만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은 범도민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산항 인공섬에서 준솔토가 유출된 데 대한 원인을 놓고 창원시와 환경단체가 설계 잘못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지역 주민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낙동강 수계 기금을 투입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 음식점 10곳 가운데 8곳은 영업을 시작한 지 5년 안에 문을 닫을 정도로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지갑 사정을 고려해 회사 구내식당을 즐겨 찾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인데요. 급기야 식당업주들이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시청 주변의 한 한식집. 50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오늘 점심 손님은 단 4명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반찬 재사용이 없는 착한 가격업소에도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전화를 해가지고 식사로 이리 오시고 했는데 요즘엔 영 떠마시고 20만 원씩 올라오는데 요즘에는 한 상도 못 받은 적 있어요. 같은 시각 관공서 구내식당에는 사람들이 밀려들어 순식간에 500석짜리가 꽉 찼습니다. 구내식당 이용료는 3,000원 수준, 하루 900명에서 1,000명이 찼습니다. 최근 2-3개월 만에 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도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이 같은 사정은 최근 2-3년 동안 지속되어 온 상황. 식당업주들의 매출은 40에서 60% 떨어졌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답답한 업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기업 내 구내식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 음식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영업을 시작한 지 5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는 구내식당을 찾고 상인들은 구내식당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부족 문제는 공감하면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대립 속에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우성 의원은 경남도청과 교육청의 신뢰와 소통이 부족했고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나쳤다며 교육 현장의 예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미 급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이 시점에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 구조의 문제,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수준으로 급식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도청하고 시군청에서 예산을 편성 못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여양국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급식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강조해 도민 여론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급식비 내는 애들 안 내는 애들 그런 차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의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나 어떤 규정상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감사받는 것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질의에서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육복지 세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오늘 학부모 단체는 경남 지역 시장 군수 10명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 절반이 면담을 거절했고 학부모 단체는 이번 주 무상급식 지키기 범도민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창원 지역 학부모단체. 학부모인데 와. 무작정 시장실을 향했지만 복도 출입문 앞에서부터 가로막힙니다. 면담을 하시려면 신청을 하시는 시장님이 학부모를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맨날 신청했다고요. 20분 가까이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결국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자진 해산했습니다. 경남 지역 학부모 단체는 시장 군수 10명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창원과 김해, 진주시장 등 절반이 거절했습니다. 김해 학부모 단체는 김맹곤 김해시장이 유권자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시장 군수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밝혀라. 경남도의 발표대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시장의 진정한 결의인지를 밝혀라. 경남 18개 시군이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던 무상급식 보조금은 모두 385억 원. 그러나 시장 군수 18명 모두 홍준표 경남지사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경남 지역 학부모 단체들은 이번 주 가칭 무상급식 지키기 범도민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감사원이 경상남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감사 요청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자 도교육청이 자체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17일에 요구한 무상급식 감사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감사원의 일정상 감사 인력을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모두 60개 학교를 무작위로 정해 불법 하도급과 수의계약, 부실 시공, 금품과 향응 수수 등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둘레 길이만 4km가 넘는 거대한 인공섬이 마산 앞바다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섬 가장자리가 먼저 조성되고 그 속을 준설토로 메우는 매립 작업이 시작됐지만 준설토가 새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왜 준설토가 새는 것인지 그 공방의 핵심을 이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섬을 만드는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 매립 작업은 모두 3곳으로 나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준설토 유출이 확인된 곳은 2곳입니다. 방벽 경사면에 설치한 준설토 유출 방지막인 필터 매트가 찢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창원시의 주장입니다. 준설토사가 떨어지면서 필터 매트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터 매트가 약간 찢어지면서 그 밑으로 이제 준설토사가. 하지만 민간 조사팀은 단순 찢김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유출된 준설토의 입자가 필터 매트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필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고정돼야 하는 필터 매트가 바닷물이 들고 날 때 들뜨는 등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닥면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흘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막혀져 있지 않으면은 필터 사이를 삐집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보강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설을 재개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며 정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상수도 요금안에는 물 이용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에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기금은 눈먼 돈에 가까웠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수계관리기금 1억 원을 들여 설치한 퇴비 생산 기계입니다. 하지만 전선이 아예 끊어져 있고 먼지가 수북합니다. 주민들도 실제 용도와 맞지 않아 몇 번 쓰고는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내가 사업 변경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변경하자고 사용사가 아니다. 안 된다 그래요. 19억 원을 들여 만든 농산물 직판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1월달에 지은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지은 지 11개월이 다 돼가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은 아예 잠겨있고 물이 샜는지 계단은 뿌연 물질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체험관을 식당으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허가도 나지 않고 인건비 문제에 부딪혀 19억 원짜리 건물에서 일부 냉동시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식당 허가를 해라. 식당 허가는 안 가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식당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자체가 소변구이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무리용 부담금은 대부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개기금 집행에 대해서도 엄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수십억 대의 돈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취급하고 졸속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고 나서 책임지지도 않는.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개기금으로 조성한 시설물이 많아 모두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진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진주시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차 단속을 중단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담당 국장의 지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고 안전행정부 감찰에서도 현 시장의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단속을 중단했다는 진주시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020년 경남의 농가소득을 연간 5,60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경남 농정혁신 2050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창원에서 열린 제1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연간 5,600만 원, 농수산물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기로 하고 50대 핵심 전략이 담긴 2050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에 수상자 5명과 생태농업 육성 분야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창녕과 합천, 의령군이 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도립, 거창, 남해대학의 통합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016년 통합도립대학을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두 대학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8년까지 각 120억여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최소 2019년 이후에 통합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두 대학의 통합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